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외교적 관여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6일 미국 하와이 민간 연구기관 데니얼 이노우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현안으로 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So our policy remains the same. We want to pursue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s our stated goal, policy. It has been.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조 아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많은 협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정책 목표와 관련해 북한이 협상에 나서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는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는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하면서도 상시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working alongside our part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maintain a readiness, a preparedness stance, the fight tonight capability, so that if things go bad, we can deter and if necessary, fight and win.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항상 이 같은 대비 태세 속에 한국 등 영내 다른 동맹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외교가 최선의 길이며 북한의 CVID 목표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확산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내 국제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eijing has repeatedly fallen short of its promises to do the following: abide by international laws, rules, or norms, despite continuing to reap the benefit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free markets. 에스퍼 장관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에 그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고 특히 남중국해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선도할 책임이 있는 국가로 중국이 국제 규범에 좀 더 맞는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내 사이버 안보 담당 부처 4곳이 정부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금융범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단체 비글보이즈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세계 각국의 현금 인출기, ATM 시스템 등에 접촉하는 수법으로 20억 달러를 빼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 시사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와 사이버사령부가 26일 북한 해킹단체 비글보이즈에 대해 사이버 금융범죄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사이버안보 담당 정부 부처들은 미국 주요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사이버안보 부처들은 비글보이즈의 존재를 처음 알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범죄 활동을 가리키는 히든코브라의 대표적 하위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글보이즈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시스템 등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5년부터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비롯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칠레, 멕시코, 스페인, 토고, 가나 등 38개국 금융전산망이 비글보이스의 표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cyber-enabled tactics to steal money. North Korean government cyber actors have netted hundreds of millions of US dollars and are likely a major source of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regime. 비글보이스는 기존 북한 해커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인터넷 접속 방식에 기반을 두면서 취업 소식 등으로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표적이 된 사용자가 10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이 프로그램이 빼낸 개인 금융정보로 해커가 해당 금융망에 접속한 뒤 국제 송금망을 원격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TM 등의 해당 금융 전산망에 침입해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취한 돈은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방식 자체는 기존의 북한 사이버 범죄 행위와 유사하지만 잘 짜여진 계획과 훈련, 그리고 간첩 활동에 버금가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보발령 부처들은 밝혔습니다. At United States Cyber Command, we work with our U.S. government and allies to take action against this bad cyber behavior. 합동경보를 발령한 정부 부처들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안보 감시망 회피 전술을 정교화하는 등 비글보이스의 사이버 작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파괴적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유엔의 서한에 대해 북한 당국이 또다시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한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내 피해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보고관들은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민간인과 전쟁 포로 5만 명이 아직까지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 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지만 북한은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납치와 강제 실종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국군 포로 가족과 납북 인사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는 한국 전쟁 휴전 직후 19,000여 명으로 알려졌던 생존 국군 포로는 이제 5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북한 당국은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에 입각해 국군 포로 전원을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쟁 직후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납북자들 가운데 생존한 인사들도 즉각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70년도도록 납북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어요. 휴전회담부터.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인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안 되고. 국군 포로 가족들도 나라를 위해 싸웠던 국군 포로들이 북한은 물론 한국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군 포로가 북한에서 죽고 그 자식이 연자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버지 고향으로 왔지 않습니까? 중원자들이 다 있는데도 북한이 부인한다. 이런 자체는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는 요원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과 밀수 등 경제적인 통제는 다소 완화해주는 반면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체제 위협으로 여기며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예고된 북한 인권 문제 논의 때 또다시 상투적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인권 문제는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북한 내부 인권과 관련된 그 어떠한 문제도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뒤 탈북한 국군 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자료 추심 절차는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피해자들은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모아갖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대해 채권 압류와 추심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단 측이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별도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다른 국군포로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다음 달 추가 손해배상 제기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인 압박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경제 삼중고로 퍼펙트 스톰,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은 26일 공개한 경제적 압박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북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심각한 수해 등 동시다발적인 경제 재앙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같은 상황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규모 지원은 북한 정권에 유리한 군대 등의 혜택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격리 조치한 사람이 3만 명에 달하며 검사를 받은 2,700명 중에 확진자는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로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장은 27일 VOA에 북한 보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누적 격리자가 모두 3만 965명이며 지난 20일 기준으로 2만 9,961명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총 2,76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방역 체제 이유로 거론했던 탈북 후 개성으로 재입국한 남성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개성에서 해당 탈북민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주민 등 3,700명은 이달 중 모두 격리 해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기업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27일 남북경제협력 사업 중단 시 기업들을 지원할 근거조항 신설과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통과 시 신고 의무나 제재 완화 조치, 북한 관련 단체 등의 북한 지역 내 사무소 설치 허용 등 분야별 남북협력 사업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1차 개정안에서 발표했던 대북 접촉 신고 절차 간소화는 제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 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외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 주민과의 유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을 1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